인권, 평화, 미래를 위한 역사행동 민족문제연구소가 만드는 역사 전문 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3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진행을 맡고 있는 MC노 노기환입니다. 네, 민족문제연구소 조한성 연구원 자리했습니다. 네, 조작가 조한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강태구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현제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네, 현제명은 진짜 제명시켜야 된다. 이런 결론에 우리가 도달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또 대표적인 어떤 친일 음악가 한 분을 우리 강태구 선생님이 소환을 해주실 텐데, 오늘은 누구를 데리고 오셨습니까? 예, 저번 시간에 그 클래식 그 음악을 분류를 할 때, 네. 조선음악가 협회가 분과를 5개 분과를 두었었거든요. 이제 네. 그 중에 이제 양악계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클래식계, 이제 그 중에는 대중음악이 포함이 되지 않았던 쪽이었었는데, 이제 전통음악하고 클래식 음악하고 이제 대중음악을 크게 3개로 이제 대별을 한다라고 하면, 오늘은 대중음악계의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음악가라 할 수 있는 조명암, 본명은 조영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중음악계.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당시에 대중음악계의 대표적인 친일 음악인. 네, 맞습니다. 조명암. 네, 조명암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본명은 조영출이고요. 아, 본명은 조영출. 약간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네, 일단은 왜 조명암입니까, 오늘? 일제 강점기의 대중음악 작사가로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고요. 지금까지 알려져 있기로는 일제 강점기에 작곡되어져서 불려진 대중가요 중에 한 네. 600여 곡 정도를 우와. 작사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작사가. 예, 작사가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학가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일본 와세다 대학교 네. 문학부를 졸업을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극작도 하고 그랬나 봐요. 예, 극작도 하고 연출도 하고. 네. 이제 이분이 주로 활동했던 공간이 이제 오케 레코드라고 하는 공간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레코드 회사 중에 하나고요. 오케 레코드의 전속 작사가로 활동을 하고, 음반이 발매가 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전시체제로 되자 이제 그 악극단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 레코드 회사에서 운영들을 해요. 네. 근데 오케 레코드에서 운영했던 악극단이 조선 악극단인데, 이 조선 악극단은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여러 개의 악극단들이 있었는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쳤고, 대중들한테 미치는 영향력이나 파급력 또한 상당히 컸던 그런 악극단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서 극작 및 연출도 같이 작사도 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오케 레코드사라고 하는 그 음반 회사 이제 그쪽에서 활동을 했었던 인물이죠.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궁극가요를 포함한 대중가요를 많이 작사한. 예, 그게 가장 대표적인 행위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의 작사가 조명암. 1913년생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제 프로필을 보니까 1913년생인데 1930년에서 35년 복명학교에서 공부하던 중에 만해 한용운 선생의 추천으로 서울 보성고보로 전학했다. 예. 뭐 만해 한용운 선생과 무슨 인연이 있나 보죠? 그게 이제 건봉사라고 하는 절로 이제 출가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명암이요? 조명암이 어린 나이에 이제 출가를 결심을 하고 이제 출가를 하게 되어서 스님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예, 스님이 돼서 법명도 이제 받았었다라고 하고요. 중년이라고 하는 법명까지 이제 받아서 건봉사라고 하는 절에서 네. 그 운영하고 있던 부설 복명학교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수학을 하고 있던 중에 네. 이제 어떤 이유나 어떤 에피소드에 의해서인지 이제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이제 한용운 선생님 추천에 의해서 이제 보성고보로 이제 전학을 가서 공부를 계속하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공통점이 있네요. 일단 만해 한용운 선생님과 똑같이 승적이 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문학을 하고. 네. 예. 근데 의외네요. 만해 한용운 선생 같이 훌륭한 독립지사께서 예? 이 친일파를 추천했다는 거. 물론 이땐 친일파는 아니었습니다만. 네. 몰랐겠죠. 그러니까 사람을 좀 잘못 보셨네요. 우리 만해 선생님께서 이때 약간 좀 괜찮은 녀석인데 이랬는데 배신했네요. 만해 선생님을 나중에. 그렇네요. 그런 셈이죠. 그렇죠. 예. 이런 표현을 우리 강 선생님은 상당히 싫어하십니다. 예. 공부를 상당히 잘했나 봐요. 예, 아마 그 천재성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 뒤에 그
대중가사라고 하는 거의 작사가 네. 사실은 600곡이라고 하면 대중가요사가 1920년대 후반 내지 30년대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더라도 네. 그 45년까지 그리고 44년 정도까지밖에 음반 발매가 안 됐던 시기니까 실제 10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600곡. 예를 들면 600곡이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거고요. 네. 또 하나가 쓴 가사들이 대부분들은 다 각자의 그 스토리라인이나 서사 구조들이 제가 보기에는 한 곡을 들으면 네. 영상이 이렇게 그려지듯이 이런 어. 서사 구조들이 다 있는 것 같아서 아, 스토리텔링이 쫙 되는군요. 예, 그 제목과 그 내용들이 이게 딱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들을 봐가지고는 상당히 이제 그쪽의 소질이 네. 뛰어나셨다 싶은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내용은 차치하고 일단은 그 작사를 한 수준이 네.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그런 작사가였다. 네, 그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나 내용들을 네. 작사라고 하는 형태로 정말 적확하게 잘 표현한 예. 그런 작사가이니까 이렇게 이제 다작도 가능했던 거고 많은 히트곡들도 있고. 예. 우리가 흔히 한국 최초의 대중가요 하면 이제 윤심덕의 사회 찬미를 꼽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만들었던 뭐 이 작사를 했다 그래서 모두 다 군국가요만 작사를 한 건 아니죠?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이제 일반적인 그냥 대중가요도 작사를 하고 그랬겠죠. 거의 대부분들은 대중가요들이고요. 이제 네. 음악 쪽의 친일음악 행위의 유형들이 네. 가장 빨리 소급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합의하거나 동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친일 행위의 유형으로 잡는 게 37년 정도로 보거든요. 중일 전쟁. 예, 중일 전쟁 이후에 이제 조선 문예회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가요정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일제가 이제 문화 통치라고 하는 형태를 가장하고 했을 때 이제 가요정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을 펼치는 행동을 이제 음악계에서 지금 저희가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 유형으로 이제 잡는 게 이제 그때 당시의 활동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37년 이전까지는 실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합의하거나 동의할 수 있는 친일행위의 유형들은 발견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럼 조명암도 37년 이후에 이른바 그런 군국가요를 많이 작사했군요. 그렇죠. 또 특히 군국가요라고 하는 거는 태평양 전쟁이 이제 네. 시작되고 나니 41년 이후 그리고 더군다나 전쟁이 좀 수행되고 난 이후 이제 조선에서의 상황은 한 41년 정도부터 네. 이제 군국가요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유형화시키는 그런 가요들이 이제 41년부터 44년 정도까지의 유형의 특수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 조명암이 만들었던 친일가요 말고 그냥 일반적인 대중가요 중에 뭐 지금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뭐 이른바 히트곡 어떤 것들이 있죠? 네, 뭐 꿈꾸는 백마강이라든지 선창 네. 그리고 알뜰한 당신 같은 노래들은 아마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이건 같습니다. 뭐 지금도 가요 무대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곡들인데 그렇죠. 다 아시잖아요, 우리 조 작가. 예? 네. 꿈꾸는 백마강. 백마강 달밤에 물새가 울어. 네. 선창. 아, 제 노래에 깊은 감명을 받아서.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또 최고의 작곡가가 박시춘 아니었겠습니까? 예, 박시춘과 그럼 두 사람이 이렇게 콤비로 같이 이제 오케레코드사 아까 말씀드렸던 오케레코드사의 전속 작사가 작곡가로 합을 맞췄던 기간들 안에 만들어진 노래들은 예. 거의 박시춘 작곡, 조명암 작사 예.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었죠. 예. 박시춘도 좀 이제 이른바 친일가요를 좀 많이 작곡을 했죠. 예, 군국가요의 이제 환상의 콤비였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남아있고 확인되는 군국가요들은 거의 대부분들이 조명암 작사, 박시춘 작곡인 예.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 대중가요에선 아주 큰 획을 또 남긴 작곡가니까 아직도 굉장히 그 좀 존경받는 인물로 예, 박시춘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 가요 무대 같은 데서 이렇게 뭐 특집하는 때도 있고 이것도 언제 좀 기회가 되면 한번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당시에 좀 돈을 많이 벌었겠네요. 물론 이 당시에 뭐 저작권 이런 개념은 없었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작사를 많이 했으면 히트곡도 많고 그러면 예, 상당히 윤택하게 살았겠네요. 네. 네, 한국에 계속 사셨다면 저작권료 요즘 많이 받으실 수 있었을 텐데. 예.
나중에 이제 월북을 네, 하겠죠. 네, 그 얘기 이제 월북. 조금 네. 있다가 하기로 하고. 그럼 이 작사가 조명암. 네. 대표적인 이제 친일 행위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짚어보죠. 네, 친일 행위는 이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이제 반민규명리 특별법에 네. 의한 이제 행위의 유형으로 보면 조명암 같은 경우는 이제 학병, 지원병, 징병을 찬양하거나 독려하는 행위의 이제 대중가요 작사. 그런 노랫말을 많이 썼군요. 예, 그런 노래들이 많이 발견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사회문화 기관들을 통한 이제 일제 협력적 침략 전쟁 협력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가요의 작사 활동. 이게 두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필명을 왜 이렇게 많이 썼습니까? 제가 보니까 필명이 뭐 김다인, 김운탄, 김호, 남여성, 부평초, 산호맘, 양훈, 이가실, 함경진 막 이런 필명들을 썼어요? 네, 그리고 이게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필명을 그냥 여러 개를 썼을까요? 상상을 해보는데요. 예를 네. 들면 그 전속 작사가라고 하는 그 부담감 아니면 그 한계, 네. 그 현실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들이 큰데 그게 어떤 말이죠? 이제 오케레코드의 작사가로 있으면 네. 그 조명암이라고 하는 이름은 오케레코드와 관계된 음반을 판매할 때 사용될 수 있는 이름이고 전속이니까. 예, 근데 네. 그 당시에 태평 레코드라든지 콜롬비아 레코드라든지 이제 레코드 회사가 다른 음반사들이 있잖아요. 예, 예. 이제 그때에 오케레코드에서도 이런 필명을 쓰는 경우들도 확인이 되는지는 제가 이제 확인은 못 해봤지만 다른 레코드 회사에서 음반을 발매하거나 예, 예. 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필명들을 쓸 필요들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계약 위반 아닙니까? 여기랑 어. 전속해놓고 다른 데랑 일하고 싶으니까 다른 이름으로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글쎄요, 지금 계약서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없었을까요 혹시? 이 군국가요는 다 본명 조명암으로 작사한 게 되어 있습니까? 예, 조명암으로 본인 이름으로. 네네. 그렇군요. 네. 저는 혹시라도 이제 군국가요도 이렇게 필명을 여러 개 썼으면 양심에 좀 찔려서 부끄러워서. 예, 부끄러워서 나중에 나라는 걸 밝히기 싫어서. 네, 근데 그런 건 아니었군요 전혀. 그렇지는 않을. 군국가요는 다 자기 본명으로 이렇게 했고. 예, 그래야지 그 당시에 이제 가장 힘이 있고 네. 이름을 숨겨야 될 이유를 찾기가 오히려 더 어렵지 않아. 더 드러내야 되지 않았을까요? 대표적으로 뭐 어떤 것들을 좀 작사를 했습니까? 학병이나 지원병, 징병의 이제 유형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노래가 네. 뭐 혈서지원이라든지 혈서지원. 그리고 2,500만 감격이라든지 네. 뭐 지원병의 어머니라든지 뭐 이런 유형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 가사들을 보면은 실제 가슴이 이제 두근두근 거리고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에 그런 노래를 들었거나 경험이 있으면 네. 아마 순진해서 네. 그 노래에 따라서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태구 선생님이 그 당시에 있었으면 내가 지원병을 했을 정도로. 네. 그럴 정도로 심금을 울리면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실력 좋고 이런 재능을 왜 그런 데다 쓰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그렇죠. 자, 그럼 뭐 우리 강 선생님이 그 진짜 막 들으면 막 심장이 빨리 뛴다 그러는데 잠깐 한번 들어보고 가죠. 네. 뛰었을 것 같다는 거였었고요. 대표적인 그 지원병, 징병에 이제 호응하는 그런 군국가요로 얘기할 수 있는 게 혈서지원, 그리고 네. 2,500만 감격, 네. 그리고 지원병의 어머니 정도의 노래들이 있습니다. 네. 잠깐 한번 들어보죠. 네. 무명지게 물어서 붉은 피를 흘려서 일장기 그려놓고 성수만세 부르고 한 글자 쓰는 사연 두 글자 쓰는 사연 나라님의 병정백이 소원입니다. 해군의 지원병을 뽑는다는 이 소식 손꼽아 기다리던 이
소식은 꿈인가 한죽을 못 이기려 손끝을 깨물어서 나라님의 영정되기 지원합니다. 나라님 허락하신 은혜를 이들이 한도에 태어남을 사랑하여 울면서 바다로 가는 마음 물결에 비는 마음 나라님의 병정되기 소원입니다. 한도의 빗줄거리 빛나거라 한 빗줄 한나라 지붕 아래 은혜 깊게 자란 몸 이때를 놓칠 선가 목숨을 내길 선가 나라님의 병정되기 소원입니다. 대동아 공영권을 건설하는 새아침 구름을 헤치고서 솟아오는 저 해발 기쁘고 반가워라 두 손을 합장하고 나라님의 병정되기 소원입니다. 네,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 가수들이 부른 거죠. 예, 맞습니다. 남인수, 박향림, 백년설이 노래하고, 네, 조명암이 작사하고 박시춘이 작곡한 혈서지원. 예, 그 옛날 음원이어서 좀 지직거리는데 무명지 깨물어서 붉은 피를 흘려서 일장기 그려놓고 성수만세 부르고 한 글자 쓰는 사연, 두 글자 쓰는 사연, 나라님의 병정되기 소원입니다. 예, 성수만세는 뭐죠? 성수만세? 2호선 성수역은 아닐 테고. 성수만세 예. 그 천황만세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해군의 지원병을 뽑는다는 이 소식 손꼽아 기다리던 이 소식은 꿈인가 감격을 못 이겨 손끝을 깨물어서 나라님의 병정되기를 기원합니다. 아, 요즘 말로 라임이 딱딱 맞네요. 네, 예. 하여튼 뭐 그런 참 재능은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런 이제 궁극가요를 많이 썼고 또 뭐 42년에 나온 아들의 혈서라는 또 가사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박시춘이 네. 작곡을 했고 환상의 콤비였네요, 두 사람이. 예, 같은 레코드 회사에 소속되어서 활동을 했던. 백년설이 노래한 어머님 전에 이 글어를 쓰옵나니 병정이 되온 것은 어머님 은혜 나라에 바친 목숨 환고양 하울 적에 쏟아지는 적탄 아래 죽어서 가오리다. 어제는 황야 오는 날은 산엽천리 군마도 철수레도 끝없이 가는 너른 땅 수천리의 진군의 길은 우리들의 피와 뼈로 빛나는 길입니다. 네, 아 정말 비장하면서 예, 절절하고 예, 이게 결국 다 일본 일본 일왕과 군국주의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네. 그런 가요들 아닙니까? 예, 충성도 맹세할 뿐더러 지금 네. 혈서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해군 특별 지원령 이러면 조선에 이제 공포가 되고 이제 징병이 실시되는 것들을 맞아서 예. 실제로 징병을 독려하거나 징병을 하기 위한 네. 이제 그런 선전선동의 목적이 뚜렷했고요. 네. 이제 그 노래를 듣고 예를 들면 실제 지원하거나 이제 갔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건 개인한테 네. 끼친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네. 거기에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아낌없이 그렇죠. 예, 발휘해서 네. 그 당시에 만약에 강태구 선생님이 살았으면 강태구 선생님도 지원을 했을 거다. 예, 갔을 것 같습니다. 이런. 네. 뭐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이제 군국가요를 작사를 했는데 일단 제목만 제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지원병의 어머니 그대와 나 강남의 나팔수. 여기서 강남은 이제 어딜 얘기하는 거죠?
그 동남아시아 쪽에 그 전선. 네, 그 전선을 네, 동남아시아 쪽에 그렇죠? 네, 벽오동, 진두의 남편, 만주신랑. 만주신랑은 이제 만주로 떠난 어떤 남편, 참전한 남편을 뭐 그리워하는 이런 내용일까요? 그때 만주 쪽은 참전은 아니고 이제 네. 그쪽은 이제 이민 정책들을 장려하고 괴뢰국으로 있었으니까 이제 그쪽도 보급창이나 총무 뭐 이제 그런 그렇군요. 증산 쪽으로 장려를 했던 정책에 부합되는 곡이었어요. 아들의 혈서, 병원선, 총우의 자장가, 즐거운 상처, 고성의 달, 이 몸이 죽고 죽어. 이거는 포은 정몽주가 쓴 거 아닙니까? 네, 그 이 몸이 죽고 죽어.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차용하신 거 한 것 같습니다. 1942년 8월에 아까 말씀하신 그 오케 레코드에서 발매가 됐는데 이 몸이 죽고 죽어. 조명암 작사, 김혜송 작곡, 백년설 노래네요. 네, 김혜송은 이난영 남편이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죽은들 임양한 일편단심 이즈오리까 봄밤에 피는 꽃도 임의 은혜요 새벽에 뜨는 별도 임의 은혜일세 세상의 모든 것이 그 사랑일세 이 몸이 죽고 죽어 1000번 죽은들 강토에 한 줌 흙을 이즈오리까 큰 동쪽 새살림도 임의 복이요 웃으며 사는 것도 임의 복일세 1월이 도는 것도 그 사랑일세 이 몸이 죽고 죽어 10,000번 죽은들 충혼의 그 맹세를 버리오리까 살아서 가는 길도 임의 길이요 죽어서 가는 길도 임의 길일세 생사의 모든 길이 임의 것일세. 여기서 이 임은 일왕인가요? 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아니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네. 없죠. 뭐 야, 일종의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그 패러디 네, 혹은 오마주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사를 했는데 네. 네. 아, 참 재능이 아깝네요, 진짜. 남쪽의 달밤 위문 편지 마지막 필적 낭자일기 아세아의 합창 소년초 모자상봉 군사우편 동백꽃 피는 막누의 반 단심 옥심 결사대의 안에 행복한 이별 동화의 여명 아가씨 위문 옥퉁소 우는 밤 많이도 작사했네요, 진짜. 옥토끼 충성 산천리 물천리 참사랑 봄날의 화신 아름다운 화원 조선해협 혈서 지원 2,500만 감격 지원병의 집 바다 배 많이도 썼네요, 진짜. 뭐 이런 수없이 많은 작사를 했고 네. 아까 그 극작도 했다 그랬잖아요. 예. 연출도 하고 뭐 그러면 이제 뭐 친일 연극도 만들고 그랬던 겁니까? 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케 레코드사의 전속 악극단이었던 조선 악극단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네. 뭐 대동아 음악극이라든지 뭐 이제 방첩 음악극 뭐 이런 형태의 극들을 그 시국의 적절한 형태의 것들을 일제가 요구를 했었고 네. 그 악극단들도 그런 시국색을 담고 그런 시국을 담는 내용들로 가야 되는 것들을 만들어야 됐던 시기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속 가수들 네. 그리고 이제 전속 작가들이 다 이제 모여서 그런 악극들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뭐 어떤 작품들을 만들었나요? 거기에 이제 대동아 음악극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붙인 이제 노예선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대동아 음악극 노예선. 예, 거기에 노예선은 제목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좀 감이 잘 안 잡히는데요. 이게 이제 제가 알기로 이제 셔먼호 사건이라고 이제 그 미영 이게 네. 그 미영 구축이라고 네. 하는 것들이 태평양 전쟁이 가장 중요했던 거잖아요. 미국하고 영국을 적국으로 대상으로 삼아놓고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의 죄상들을 드러낼 수 있는 소재들을 셔먼호를 가지고 제너럴 셔먼호. 예, 그거를 네. 가지고 이제 그것들 아마 노예선이라고 하는 형태를 연결을 시킨 그런 것들로 그렇군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어떤 작품들을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그 현해탄이라고 하는 그 작품도 했었고요. 또 하나는 그 조선 연극 문화 협회라고 네. 그 조선 음악 그러니까 음악 쪽이 이 대중음악으로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음악적 분류를 양악할 때 클래식하고 전통음악하고 대중음악하고 이렇게 대별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제강점기에 특이하게 이쪽 대중음악 부분은 조선음악협회 쪽으로 소속이 되지가 않았어요, 편제가. 대중음악은? 그쪽은 조선연예협회라고 하는 조직으로, 단일 조직으로 만들어졌었는데, 그 연예협회라고 하는 곳에는 이렇게 대중가요 쪽이 음반사 쪽, 레코드, 이제 음반사 쪽하고, 뭐 만담이나 야담이나, 이제 연극하고는 다른 이런 이제 제예들, 나머지 예능들을 묶어놓은 조직을 연예협회로 별도로 조직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쪽 대중음악 분야가 들어가 있다가 그 뒤에 조선연극협회하고 조선연예협회하고 통합을 시키면서
조선연극문화협회라고 하는 단체로 다시 이제 통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때에 이쪽 이제 대중음악계도 그 조선연극문화협회 쪽으로 소속이 되게 되고 그때 악극단이나 창극단이 이제 이쪽에 소속이 되게 되는데 네. 이제 그때 조선연극문화협회가 그 징병제를 실시하는 것들을 기념을 해서 전 회원들을 모은 대대적인 극을 하나를 만들게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성난 아시아라고 하는 극이에요? 예, 극을 만들게 되는데 성난 아시아. 예, 거기에 이제 대본으로 이제 공동집필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조명암이. 조 작가님, 네. 성난 아시아. 네. 제목만 딱 놓고 유추해봤을 때 네. 어떤 내용일 것 같습니까? 아시아가 이제 성이 났어요. 너무. 그래갖고요. 그래가지고 네. 영미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른바 아시아가 대동아 뭉쳐가지고. 공영권을 위해서 그렇죠. 아시아가 화가 난 상태다. 네. 맞습니까? 예, 그런 내용으로 이게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 악극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제목이나 앞에 타이틀 어떤 음악극이다라고 이제 붙여서 유출을 하거나 이제 그 공연이 시작되었을 때 보도 자료 끝나고 나서 관람평 같은 것들이 남아 있어서 이제 그 대충의 상황들을 이제 유출을 하는 거에라는 이제 한계들은 좀 있습니다. 이거 대본이 남아 대본이나 있지. 지필이 이제 정확하게 남아 있지는 않아요. 특히 악극들 같은 그렇군요. 경우는 네. 대본 남아 있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그렇죠? 그렇네요. 근데 뭐 이제 제목에서 그런 걸 좀 유추해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조명암의 친일행위는 일단 다수의 군국 가요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징병제도 실시를 적극적으로 선전했고. 예. 예. 징병제 실시에 뭐 그쪽은 아까 이제 들어봤던 그 곡을 통해서든 이런 극을 통해서든 네. 이제 역할을 했었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그 징병제나 이제 그 지원병 그쪽 전쟁에 협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이제 나머지 일제 이제 그 지배 정책에 부합되는 여러 가지 이제 시국에 적절한 저기한 그런 가사들이나 군국가요들을 생산을 해낼 때 네. 역할을 했다는 거고 이제 그러한 곡 그냥 아주 해석의 여지가 있거나 조금 이렇게 상징적인 거를 써서 이게 지금은 군국가요로 딱 규정은 짓지를 못하는 곡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의 여지들이 있는 경우는 근데 네. 이건 누가 봐도 이제 그런 유형으로 묶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지금 전체 군국가요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것들 중에도 거의 뭐 70-80% 이상을 조명암이 작사를 했다라고 봐도 됩니다. 군국가요 작사의 진짜 독보적인 존재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쓴 노랫말들도 제목만 남아 있고 노랫말이 정확하게 안 남아 있는 게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 그나마 이제 음반 가사 쪽은 네. 거의 음원은 없어도 가사지를 묶어놓은 형태의 자료들은 많이 발굴이 돼서 가사들은 거의 확인을 했던 군국가요로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하거나 조사를 했던 내용들은 가사들은 거의 다 확인을 한 내용들이고요. 예. 이제 가사가 없는 것 같은데 제목이 너무나 이제 적확하다. 네. 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은 실제 조서나 이제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그것은 보류를 시켜놓고 왔었습니다. 네. 자, 이런 독보적인 군국가요 작사가 조명암. 네. 해방 후의 행적은 어떻게 됩니까? 네, 해방 후에는 네. 이제 그 전에 그 일제강점기 말기에 보였던 행적하고 좀 의아스러운 부분들이 많은데 이제 좌파적 이데올로기적인 단체의 활동들을 하게 되고요. 네? 좌파 활동을 한다고요? 예, 45년 8월에 조선문화건설 중앙위원회 산하에 있는 조선연극건설본부의 극작부 집행위원으로 일단 활동을 시작을 합니다. 저기 선생님? 네. 군국주의 찬양했으면 완전히 극우잖아요. 극우. 예? 네, 그렇게 보여지죠. 이념의 어떤 스펙트럼에서 완전 네. 극우에서 네. 좌파 활동을 한다는 게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그 당시에 좀 좌익이 더 좀 성했고 흥했으니까 네. 좀 주류 쪽에 몸담아야 되겠다는 어떤 기회주의의 반론가요? 근데 그 상황은 정확히 제가 이제 뭐 판단을 하거나 할 수는 없는데 그 이후에 그렇죠. 일관되게 이제 보여지는 행적. 근데 이 부분은 전 시간에 이제 봤던 현재명하고는 또 정반대의 그렇죠. 이제 상황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네. 이게 적응을 해나가는 모습이거든요. 정말 이건 진짜 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네, 좀 이해하네. 그리고 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조명암이 군국주의 노랫말 만들기에 독보적인 존재 아니었습니까? 근데 해방 이후에 네. 좌익 예술단체에서 네. 조명암을 왜 끼워줬을까요?
저런 인간은 우리랑 같이 할 수 없어. 뭐 이런 문제 의식이 없었을까요? 그런 어떤 의문이 생깁니다. 예, 저도 의문스럽네요. 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자료가 좀 없는 상태고 네네. 어쨌건 공식적인 활동은 그렇게 하게 된다. 네. 아 그러면 이제 좌파 활동을 하게 된다. 예, 그래서 뭐 조선 문학가 동맹 시부위원이라든지 조선 연극 동맹 부위원장이라든지 이제 이런 활동들로 해방 공간을 채워가게 되고요. 네. 그리고 뭐 독립군이나 논계 뭐 이제 예를 들면 그 현재명이 보였던 뭐 그 3.1 만세 운동 예, 뭐 예. 이런 것들로 참여하는 것처럼 똑같은 이제 행적들도 역시 이제 독립군 같은 그런 어떤 극작을 또 쓰게 네, 그런 되기도 극작들도 하고 논계를 또 주제로 한 극작도 하기도 하고. 아니 일제를 그렇게 찬양해놓고 무슨 독립군 이런 걸 만들고 이거는 뭔가 우리가 잘 모르는 네. 아직까지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인맥 쪽으로 어떻게 그렇게 그쪽으로 연결된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어찌됐건 사람이 만들어가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네. 예, 뭐 인맥으로 그렇게 이런 활동이 가능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뭐 추정은 해볼 수 있겠죠. 네, 네. 네. 그리고 또 뭐 어떤 활동들을 합니까? 그리고 이제 월북을 하게 되고요. 아, 월북을 합니까? 네. 그래서 48년 8월에. 네, 네. 네. 해서 이제 그쪽에서는 또 역시 남한에서 현재명이 누렸던 네. 이제 그런 직위나 영예를 똑같이 이제 북에 가서도 누리게 되고 이제 하는 활동들을 보여주는데요. 48년 8월에 월북했고 네. 한국 전쟁에는 또 이제 예, 종군 작가로 활동을 했다. 인민군 쪽 종군 작가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조국 보위의 노래, 청년 유격대 이런 것들을 또 만들기도 네, 하고. 작사합니다. 여기서 또 생기는 의문은 이렇게 친일 행적이 명백한 예술가인데 네. 북한 정권은 왜 중용을 했을까요? 그 부분은 특히 예술 분야 쪽의 친일 청산 문제는 남과 북이 공이 너무 좀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북에서는 아직도 홍남파를 민족 음악가로 지칭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승희라든지 아니면 이제 친일 반민족 행위가 뚜렷하거나 명백한 음악가들이나 예술인들에 대한 평가가 이제 다른 여타 분야의 친일 반민족 행위 청산 작업과는 완전히 별개로 이루어져서 전혀 이제 예술 이쪽은 단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평가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뭐 그 당시에 어떤 상황 논리로 예술가들은 쓰임새가 많으니까 이건 좀 밀어두자 뭐 이런 어떤 그런 논리였을까요? 그런 논리도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요. 네. 아니면은 이미 이제 그 예술까지 예를 들면 신경을 쓰거나 청산을 하기보다는 보다 더 시급했던 예를 들면 북쪽은 체제를 달리해야 되는 상황 안에서 네. 뭐 정치 사회적인 다른 쪽에 어떤 그 체제의 개편 쪽에 무게가 실리면서 그쪽에 대한 관심들이 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이쪽 예술을 선전선동의 도구로 활용하자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래서 하여간 북한에서 잘 나갑니다. 예, 그렇죠? 아주 잘. 예, 56년엔 북한 작가동맹 중앙상무위원으로 선출되고, 네, 57년에 국립민족예술국장 총장, 58년에 북한 교육문화성 예술국장, 네, 뭐 62년에 문학예술동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네, 이렇게 되니까 남한에서는 이 조명암의 어떤 작품들이 좀 금지가 됐겠네요. 월북을 했으니까. 그렇죠. 이제 이 월북 사실을 알고 조명함의 많은 작품들이 이제 금지곡으로 묶이게 되거든요. 네. 그랬다가 92년도에는 이제 대중가요에 대해서 일단 해금, 음반 발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92년도에 이르러서야 이제 해금이 네. 되게 되고요. 근데 이런 인물이 또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일제 강점기 때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친일을 했는데 북한에서도 고위직을 하면서 떵떵거리고 잘 살았던 월북을 해서 이런 인물을 또 다른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나요, 우리가? 이제 음악인 중에는 김순남 선생이 있는데요. 네. 그분은 어쨌거나 이제 끝에 말로들이 뭐 조명함 같이 이렇게 좋게 끝나지 않고 이제 중간에 어쨌거나 정치적인 숙정 작업에 의해서 이제 말로가 이제 안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김순남 선생 같은 경우는 우리 뭐 학계든 전체적인 판에서 민족 음악가로 이렇게 존경을 받고 그분에 대해서 재조명을 하는 작업들이 이제
이제 얼마 전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그런 음악가인데 네. 오히려 그런 분들은 어쨌거나 이제 일정 부분 좌절이나 이제 그런 평가를 받게 되고 이제 조명환 같은 경우는 이제 백수를 누리면서 예. 영예롭게 살았다는 것도 또 이제 기존에 알고 있었던 상식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좀 아이러니 있죠.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군국주의자에서 네. 사회주의자로. 네. 와, 이 몇 단계를 점프한 겁니까? 네. 예? 극우하고 극자는 통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닐까. 아, 그런가? 조금 여담이긴 하지만 예. 이제 지금 조원 선생님께 말을 이어받자면 일제 강점기 특히 총동원 체제기 37년부터 45년까지 이루어졌던 음악 문화들이 네. 이승만 정권까지는 아니더라도 박정희 정권 그 쿠데타 이후에 이제 그 유신 체제기까지 이어지는 그 과정이 거의 데칼코마니입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했던 음악 정책, 조국 근대화라고 하는 그 구호가 알려주는 것처럼 이제 근대화시키는 것들은 일제도 박정희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제 말기에 사용했던 음악 정책들이 그 유신 정권 체제 하에서의 벌어진 상황하고 똑같다. 주체만 달라졌지 국민 개창 운동이라든지 건전 가요 운동이라든지 네. 무슨 그 현상곡 공모라든지 이제 이런 목적 의식성을 가지고 국가가 강제적으로 국민들을 가르쳐 가지고 그 취하려고 하는 그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서 그 음악이라고 하는 기제를 사용한 것들의 상황들 그리고 그 용어들 그 전개 양상들은 저는 조금 더 공부는 해봐야 되겠지만 거의 데칼코마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면에서는 북한에서도 맥락이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음악을 단순히 이제 선전선동이라고 하는 측면으로만 봤을 때 그런 가치들을 무게를 두었을 때에는 그 이전의 행적들을 봤을 때 충분히 얘는 더 활용 가치도 있고 네. 이제 주인만 바뀐 이제 그런 형태에서는 네. 그 재능은 그냥 그렇게 똑같이 주어만 바꾸면 되니까요. 훨씬 쉬울 수도 있죠. 원래 쓰던 대로. 천황 대신 장군님을 넣으면 되는 예. 거고 일본 대신 조국을 넣으면 되는 거니까요. 네. 어쨌건 그래서 73년에 이제 북한에서 국가훈장 제1급 그리고 김일성상 개관인 칭호를 수여받고 네. 88년에는 피바다식 가극 대본 춘향전을 또 창간하고 네. 이른바 이게 그 혁명 가극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피바다식 가극 북한의 이제 전형적인 혁명 가극. 그러다가 천수를 누려서 93년에 네. 세상을 오래 살았나요? 80세. 예. 저는 상당히 그 진짜 독특한 인물이다. 네. 삶의 명과 암이 명이라고 할 게 별로 없네요. 하여간 네. 그런 인물이다. 네. 예. 어떻게 느끼셨어요, 조명환? 네. 네, 조명환 가사를 보니까 정말 그 능력은 뛰어나나 네. 그 능력이 쓰이는 바가 이런 군국주의를 찬양하고 그리고 지원병을 보내게 하고 그런 데 쓰였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또 용서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조명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네, 대중가요, 이렇게 대중을 상대로 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네. 사실은 이제 더 큰 의미나 더 이렇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MC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가요 무대에서 그렇죠. 너무나 익숙하고 친근하고 네. 이제 그분들한테는 향수도 불러일으키고 삶의 애환이나 이런 걸 달래주는 그런 노래들을 만들었던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개인의 삶의 위안이나 위무를 떠나서 이게 민족이나 조국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배신하거나 했던 그런 행위들을 한 사람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된다라면 알고 있다라면 똑같은 의미로 그런 곡들이 다가올까라고 네. 하는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합니다. 예. 그럼 아까 우리가 이제 우리 오늘 시작하면서 초반에 얘기했던 게 이제 조명함이 이른바 군국가요 말고 네. 일반적인 대중가요 가운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그런 히트곡이 네. 뭐 선창이나 꿈꾸는 백마강 네.
예? 네. 알뜰한 당신 뭐 이런 곡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이외에도 아마 네.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많은데요. 제가 네. 지금 기억이 잘 나지 그리고 않아서. 박시춘도 친일행위가 명백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대한민국 사람들이 사랑하는 대중가요에 박시춘이 창작한 곡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런 곡들은 우리가 좀 부르지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게 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으로는 물론 이거는 개인적으로 네. 판단할 몫이지만 네. 그러니까 우리 강 선생님은 뭐 어떻게 좀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부르지 않기에는 너무 익숙하긴 하지만 네. 안 부를 것 같습니다. 안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예. 하여튼 뭐 그리고 또 설사 우리가 그런 노래를 듣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또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 결국은 뭐 그냥 일반적인 대중가요로 하더라도 아까 우리 강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사람의 어떤 세계관이나 가치관 그 사람의 삶 같은 게 녹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한 가지는 그게 각 지자체 단체나 네. 이쪽 그 사람들이 태어났던 고향이나 이제 그런 연고지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양 사업들이 맞아요.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예, 이제 예. 공과 과 이제 과라고 하는 측면들이 생략된 채 이제 신화되고 포장된 예. 어떤 그런 공으로 이제 선양 사업들을 진행을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도 기사 봤는데 박시춘 고향이 이제 밀양인가 네네. 그런 것 같은데 밀양에서 이제 박시춘 기념관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그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뭐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깨어있는 시민이나 아니면 알고 있는 이런 사실들이 널리 알려져서 시민들이 그 사실을 알고도 예를 들면 기념관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들에 동의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지점, 그리고 기념관을 짓더라도 도대체 무엇을 기념할 거고 후손들에 대해 어떤 삶을 제공해 줄 기념관일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스러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 안에 또 어떤 컨텐츠를 네. 채울 것이냐. 네, 특히 대중음악 부분 같은 경우는 이쪽 그 학문적인 대상이거나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네, 실제 알려지거나 확인된 내용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몇몇 연구자들 말고는 실제 막 시작하는 단계고 더군다나 일제 강점기에 대중음악계의 상황이라고 하는 측면들은 더 연구들이 영성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검토되고 접근해야 될 그런 내용 같습니다. 네. 자, 2시간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네, 친일 음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강태우 선생님이 수고해 주셨는데 앞으로 민족문제연구소와 좀 이렇게 작업도 좀 많이 하시고 교류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익한 말씀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